안녕하세요. 영문법 뿌리부터 스토리텔러 한이와 함께 본강의 가정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정법의 조동사, 시제, 그리고 전체 문장 구조의 뿌리들을 잘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은 도치와도 연결이 되니 가정법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정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한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가정법을 잘 이해하려면 가정법 주절에 오는 조동사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한국 문법에는 없는 기능인 영어의 조동사는 주어의 의지인지, 가능성인지, 주어의 경우의 수인지 또 의무인지를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will, I will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갈 거야. 제 의지가 느껴지죠. 주어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can, I can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갈 수 있어. 주어에 대해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may, I may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갈지도 모르지. 뭐 갈 수도 있지. 또 주어가 해야 하는 주어의 의무를 표현하는 have to, must는 I have to, I must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가야 해. 이러한 조동사들이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이 되면 will은 would가 되어서 if 한다면 뭐뭐 할 텐데 can은 could가 되어서 if 한다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may는 might가 되어서 if 한다면 뭐뭐 할 수도 있겠지. have to must는 should가 되어서 if 한다면 뭐뭐 해야 할 거야로 바뀝니다. 즉 가정법 문장이라면 다시 말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문장이라면 조동사 would, could, might, should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이라는 if I arrived on time 현재에 대한 조건절과 함께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낼게요.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은 would로 바뀌면서 I would go to the school.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나는 학교에 갈 텐데. 가능성을 나타내는 can은 could로 바뀌면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if I arrived on time, I could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may는 might로 바뀌면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if I arrived on time, I might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겠지. 의무를 나타내는 have to, must는 should로 바뀌어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if I arrived on time, I should go to the school.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나는 학교에 가야 할 거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 조동사들 would, could, might, should 정리가 되시죠? 조동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동사들이 오니까 가정법 조동사 뒤에 바로 동사를 받으면서 가정법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정법 주절에 대한 이제는 과거 시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법 현재 시제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과거 시제 차례인데요. 우선 여기도 조건절을 먼저 걸어야겠죠?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시제는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이 아니라 도착했었더라면 이라고 해서 if I had arrived on time을 붙여볼게요. to 부정사와 동명사 강의에서 시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현재보다 한 번 더 과거는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if I had arrived on time 나는 학교에 갔었을 텐데 I would have gone to school.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if I had arrived on time 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have gone to the school.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if I had arrived on time 나는 학교에 갔었을지도 모르지 I might have gone to the school.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if I had arrived on time 나는 학교에 갔었어야 했을 거야. I should have gone to the school. 이 되는 거죠.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온 패턴 보이시죠?
이렇게 가정법 주절에 대한 과거 시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정법 문장에 더해지는 조건절의 시제도 정리해 볼게요. would, could, might, should가 있는 조동사가 포함된 가정법 주절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 부사절을 더할 때 현재 시제에서는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if I arrived on time 이란 조건절 부사절 붙였잖아요. 현재에 대해 가정하는 부사절은 과거 시제를 씁니다. If I arrived on time. 현재 시제에서 가정을 하는 거지만 상황은 그 전에 만들어지니까 현재에 대한 가정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죠. If I arrived on time, 과거 시제를 쓰고 해석은 현재 시제로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If I arrived on time, I would go to see you first. 그렇다면 조건절 현재가 과거 시제를 쓴다면 이 패턴에 맞춰서 조건절 과거 시제에는 더 앞선 과거, 대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이라는 과거에 대한 조건절에는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제인 had pp를 써서 if I had arrived on time이 됩니다. 당연히 과거에 대한 시제니까 가정법 주절은 would have gone to see you first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를 표현하는 조건절엔 어떤 시제를 써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패턴에 맞춰서 현재는 과거 시제, 과거는 대과거 시제를 쓴다면 미래는 하나 앞선 과거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내가 내일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If I arrive on time tomorrow, I will go to see you first. 너를 제일 처음 보러 갈 거야. 그래서 if 조건절에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면 그건 미래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시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제 응용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조건절 현재 시제에는 주절도 현재 시제를 쓰고 조건절 과거 시제에는 주절도 그에 따라 would have pp 과거 시제를 쓰는 패턴들을 정리했는데요. 이번에 응용편이라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직장을 갔었더라면 이라고 과거 시제에 대한 조건절을 주고 주절은 지금 행복할 텐데 라고 시제를 섞는 거죠. 이렇게 시제를 섞었다고 해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화 중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 벌써 애가 셋이겠다라든지 그때 그 주식을 팔았으면 지금 억만장자는 됐을 텐데 라든지 이런 대화들이 다 혼합 가정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제 시제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실력들을 다져볼게요. 첫 번째, if her hair were black, she would look completely different. 이 형식 대표 동사 look이죠. 가정법 현재 시제이자 이 형식 문장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앞에 있네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라면 그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부사는 액세서리니까 뒤로 보내도 되잖아요. 그녀는 완전 달라 보일 거야.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라면 이라고 부사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머리카락 색깔은 현재 검정색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니까. 이제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We would be on the beach if we were in Hawaii. 전체 이 형식에 부사절이 하나 붙어 있는 구조죠. 우리는 해변에 있을 텐데 하와이에 있다면 말이지 라고 해서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죠. 또한 이제 잘 아시겠지만 if 부사절을 앞으로 보내서 우리가 하와이에 있다면 해변에 있을 텐데 라고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도 볼까요? 조건절이 이제 had pp로 되어 있네요. If the lecture had started at 10, we would have arrived on time. 강의가 10시에 시작한다면이 아니라 10시에 시작했었더라면 이라고 과거로 표현해야 됩니다. 10시에 시작했었더라면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가정법 주절도 과거 시제인 것을 보면 상황은 이미 끝났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부사절은 뒤로 보내도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또 같은 시제네요. 과거를 나타내는 조건절 had pp와 주절에는 would have pp로 이번 문장도 과정법 과거 시제 문장이네요. If he hadn't been asleep while driving, he wouldn't have crashed his car. 그가 운전 중에 졸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차를 박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라는 말은 결국 졸아서 차를 박아버렸다. crashed his car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조건 부사절은 had pp이고 가정법 조동사인 would에 have라는 동사 원형인 걸 보니 현재 시제를 주절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좀 전에 공부한 혼합 가정법입니다. If the management had informed the staff earlier, they would have no problem by now.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일찍 알려줬었더라면 이란 과거 시제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가정법에서 가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은 일을 조건 부사절로 가정하잖아요. 가령 그가 온다면 이라는 if절은 그가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그 가정의 가능성이 정말 낮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를 가정할 때 주로 미래 시제에서 쓰는데요. if 조건절에 조동사 should를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문장 한번 볼까요? If you have any problems,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진짜 없는데 말이지 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려면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라고 should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뉘앙스를 살려 해석하자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가정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너라면 난 안 그럴 거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나오는 if I were you 란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were는 오타가 아닙니다. 내가 너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대화하며 쓰는 현재 시제에 대한 가정이니까 일단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건 맞는데 나는 너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법을 벗어나서 was 대신에 were를 쓰는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가정법 조건절에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무조건 were만 쓰자는 약속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이 새라면 나는 날아가 버릴 텐데 라는 문장. 자, 저는 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away. 여기에 쓴 비동사 were는 다시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얘기를 또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가정법 도치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도치라는 것은 inversion, 말의 순서를 바꿔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치를 하는 이유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나요 라는 문장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요 라고 절대라는 부사를 붙여 말합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말하고 싶다면 강조를 하기 위해 붙였던 부사 절대의 위치를 앞으로 옮겨요.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나요 라는 부사의 위치가 바뀌면서 더 강하게 표현하는 도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우리 가정법으로 돌아올게요. 도치는 앞서 설명한 대로 주로 부사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가정법 문법에서 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if 부사절이죠. 전체 도치 문장에서
가정법에 포함되는 경우는 총 3가지인데요. 그중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문장과 바로 과거 시제 if I had pp가 도치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3가지 문장이 어떻게 도치되는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라는 이 문장에서 도치를 하고 싶다면 should를 앞으로 보내고 대신 if를 생략하면 이렇게 도치 문장이 됩니다.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If I were you, I would go to the school. 여기서는 were를 앞으로 보내고 대신에 if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were I you, I would go to the school.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정법 도치 유형. If I had sold the car, I could buy a new car now. 내가 그때 그 차를 팔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 차를 살 수 있을 텐데에서 have pp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have를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had I sold the car, I could afford a new car now. 라고 해서 도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에 해당하는 3가지의 도치 유형, if절의 조동사 should, 또 have pp의 have, 그리고 were 이 3가지가 도치가 되는 대신에 부사절 접속사 if를 생략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ould, could, might, should 조동사로 이루어진 가정법 주절에 조건 부사절로 이루어진 가정법 문장 구조까지가 한눈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보통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I want to introduce myself 보다는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를 써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if that's okay with you. if 부사절은 결국 부사여서 즉 액세서리니까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if that's okay with you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would like to라는 문장 자체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문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가정법 문장이기 때문에 좀 더 공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I would like to를 써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봤는데요. 가정법은 조동사와 함께 시제 정리뿐만 아니라 도치와도 연결되는 긴 여정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즉, 가정법 이외에 나머지 도치 부분은 또 다음 강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복습 단단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